서비스 품질 경영 개요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비스 품질 경영을 배우는 목적으로부터 서비스 품질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품질의 이제 다양한 관점 연구인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품질의 이제 다양한 관점 연구 6가지는 이제 판단적 관점으로부터 고객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적 관점은 품질은 이제 주관적이고 이제 개인 또는 사회가 느끼는 전반적인 우수함이랄지 가치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들이고, 네, 제품 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이랄지 기술적 사양에 따라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되는 그런 것들이고, 사용자 관점은 서비스,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필요와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관점은 지불한 가격 대비 얻는 가치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제조 관점은 설계 사양이랄지 생산 표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들이고, 고객 관점은 이제 고객이 느끼는 이제 만족도랄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품질의 다양한 관점 연구에서 판단적 관점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극히 고객들의 그 주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또는 사회가 느끼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수함이랄지 가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품질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죠.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단적 관점에서 품질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주관적이고 이제 개인이나 사회가 이제 특정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품질의 기준은 개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그 사회의 이제 문화적 배경이랄지 경험이나 뭐 기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다르게 이렇게 정의되고 객관적인 이제 수치랄지 기술적인 사양보다는 감정적이고 이제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와 같은 이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또는 상황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판단적 관점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주관성으로서 이런 이제 주관성은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품질의 차이가 이제 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은 같은 메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기대와 경험에 따라서 품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음식뿐만 아니고 뭐 고급 차량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 다 이러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이미지 그 중심에 있는 건데 제품 자체의 이제 기능이나 성능보다는 그다음에 그 브랜드 이미지와 이제 명성이 품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나 이제 구찌 같은 브랜드들은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이제 고객들의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품질로 여겨집니다. 특히 뭐 우리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브랜드에 굉장히 강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인식인데 품질은 이제 개인의 취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랄지 트렌드에 따라 이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이제 더 높은 품질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그 소비자가 이제 느끼는 만족감 아니면 뭐 고객들이 느끼는 그런 신뢰감이랄지 이런 이제 기대치를 이제 충족하는 것이 이제 판단적 관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의 이제 명품 시계는 이제 기능보다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제 자부심을 품질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판단적 관점의 이제 장점과 한계를 이렇게 알아보면은 장점은 이제 감성적인 이제 요소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고객이 이제 심리적인 만족감을 이제 품질 평가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를 이제 강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치를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충성도를 이게 높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계 단점으로서는 이제 주관성에 의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마다 품질 기준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된 평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지표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실질적인 이제 제품 성능보다는 이제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우는 또 왜곡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이제 판단적 관점에 이제 기업 사례를 알아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경우는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 이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높은 품질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 이제 스마트폰이 많아도 애플 제품은 좀 고급스럽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 가죽 제품과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이 평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역사와 이제 명성이 품질로 이렇게 직결됐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내구성보다는 브랜드 소유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할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의 이제 맛과 이제 품질도 좋지만은 이제 매장의 그런 분위기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등이 그 주요 품질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이제 실제 품질이 이제 평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스타벅스에서 마신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품질의 일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디즈니의 이제 그 테마파크랄지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느끼는 이제 감성적인 가치가 품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대의 추억이랄지 이제 마법 같은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이제 품질이 높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차량 중에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주행 성능이랄지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제 럭셔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품질을 좌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죠. 벤츠나 아우디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음료 자체의 맛도 있지만은 이제 광고와 그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품질을 이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음료 브랜드라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더 높은 품질로 고객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적 관점에서의 이제 품질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혁신적이고 고급적인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그다음에 초월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높은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정의는 이제 고객과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품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은 이제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과 기술적 사양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랄지 내구성, 그다음에 정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 관점에서 품질은 제품의 기능이랄지 내구성, 정밀도, 효율성, 기술적인 사양, 물리적인 특성, 성능, 이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요소로 정의가 되고, 제품이 이제 그 설계 목적에 맞게 얼마나 정확하고 우수하게 작동하는지가 품질의 이제 핵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적 관점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로 그 객관적 평가 가능인데 제품의 성능이랄지 수명, 안정성 등은 이제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이랄지 카메라의 화소랄지 자동차의 연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 사양과 그다음에 이제 설계 품질이 이제 강조되고 제품의 사양이 이제 명확히 정의되고
이러한 사양이 이제 품질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부 사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CPU의 이제 클릭 속도랄지,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에 따른 이제 품질 향상으로는 제품 관점에서는 기술 발전이 이제 품질 개선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더 높은 이제 품질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기대치와 일치로서 고객이 기대하는 이제 기술적 기능이 충족되거나 초과할 경우 이제 높은 품질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방수 기능 있는 뭐 스마트워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뭐 이어폰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제품 관점에서 이제 품질 평가 요소로서 성능은 제품이 설계된 본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제 배터리 수명이랄지 자동차의 뭐 최고 속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내구성 같은 경우는 제품이 오랜 기간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강도 소재로 제작된 노트북, 응? 뭐좀 떨어뜨려도 고장나지 않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좀 높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정밀도는 제품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척도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의 그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기기의 정밀도랄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이제 뭐 심박수랄지 이런 것들 건강 체크하는 특정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효율성은 이제 자원을 절약하면서 성능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 많이 이제 출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이랄지, 그다음에 냉장고의 뭐 전력 소비랄지, 뭐 이런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안정성은 이제 제품이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의 이제 항공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것들, 차량도 마찬가지고 뭐 기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안전성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그래서 이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기존보다 이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뭐 AI랄지 뭐 IoT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가전제품으로부터 뭐 우리 교통수단 모든 데 이런 첨단 기술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품 관점 관련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장점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가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이제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 발전을 촉진한달지 기술적 이제 우수성이 품질 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 혁신에 이제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한계로서는 이제 사용자의 이제 경험이랄지 객관적인 사용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용자 친화성을 놓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강조되면은 또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또 제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생산비랄지 연구 개발이 이제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기업에 맞게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품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이제 고성능 칩이랄지 뭐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뭐 페이스 아이디 같은 이제 기술적 우수성이 품질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사양이랄지 성능 면에서 항상 이제 경쟁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기지 차의 이제 배터리 성능은 굉장히 지금 많이 향상됐습니다. 향상됐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속 충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배터리 수명이랄지 성능을 이렇게 제공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에 이제 고해상도 이제 센서랄지, 그 다음에 이제 OLED 이제 TV, 이런 이제 화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품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정밀성이랄지, 이제 선명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제품 관점에서 보면 이제, 뛰어난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성향이죠. 토요타 같은 경우도 뭐, 연비나 내구성, 안전기술 측면에서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 모델에서 기술의 우수성이랄지 이제 신뢰성을 통해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뭐 다이슨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뭐 흡입력이랄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그 필터링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품질은 이제 제품이나 사용자의 그 필요와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는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정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은 사용자 관점에서 그 사용자가 실제로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 경험하는 만족도에 이제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제 품질은 사용자 요구와 기대를 이제 얼마만큼 잘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용자 관점은 개인의 경험이랄지 직관, 그다음에 감정적 반응 등을 이제 반영을 하고 동일한 동일한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라도 사용자마다 품질을 이제 다르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품질의 평가가 사용자 인식에 의존하므로 사용자가 이제 느끼는 편리함이나 그다음에 뭐 만족감, 뭐 효율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알아보면 먼저 이제 개인화된 경험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개인의 기호랄지 필요, 기대에 따라서 이게 기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성능보다는 이제 뭐 디자인이나 카메라의 기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평가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품질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용자의 이제 심리적, 정서적 반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편리함, 뭐 직관적인 UI는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평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직접적인 사용자 이제 경험인데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품질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성이나 신뢰성, 뭐 사용의 용이성 등은 실사용을 통해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이제 기대 충족인데 제품이 그 사용자 기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품질이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급 스마트폰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이 그 성능을 어,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품질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의 편의성이랄지 만족도, 서비스의 일관성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사용의 이제 편의성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얼마나 직관적이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앱이랄지 뭐 웹사이트의 이제 UI나 UX,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만족도는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 사용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이제 만족을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의 서비스 질이랄지 문제 해결의 속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초과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의 이제 검색 속도랄지 정확성 이런 것들, 테슬라의 이제 챗 GPT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만족으로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의 이제 정서적인 반응이랄지 심리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들의 이제 브랜드 충성도,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감성적인 만족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가 사용자 이제 개별적인 요구와 취향이 얼마만큼 잘 맞춤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추천화된 서비스 아마존이랄지 뭐 넷플릭스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일괄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일괄성과 이제 전반적인 품질 유지 여부인데, 뭐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뭐 동일한 일괄된 표준화된 이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점의 장점을 이렇게 보면은 고객 중심적 접근으로서 사용자의 이제 실제 경험에 기반한 품질 평가로 이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충성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의 이제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장기적인 충성도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니즈 반영으로서 그 사용자마다 이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된 제품이랄지 서비스가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장점에 비해서 이제 단점으로서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인데,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일괄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이제 경험은 단기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블록이죠. 그리고 디자인이랄지 이제 높은 이제 품질의 이제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사용자의 이제 창의력을 자극하는 제품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험으로 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높은 품질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 테마파크나 영화나 뭐 캐릭터 같은 그런 경험을 제공해가지고서 사용자가 이제 직접 경험하는 감정적 품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랄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랄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기쁨이랄지 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사용자 관점의 품질로서 높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화, 의류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능성이랄지 디자인 그런 사용자 이제 맞춤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 나이키의 품질이랄지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어, 고객 만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품질 이제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의 이제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이제 다양성, 응?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이랄지 차량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 경험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차를 운전하면서 매일 이제 새로운 기능을 경험하는 이런 이제 즐거움 이런 것들로 사용자 경험을 이렇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은 이제 사용자의 경험이나 이제 만족도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이고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이제 증진시키고 있죠. 뭐 기업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넷플릭스 앱은 어 맞춤형 콘텐츠랄지 우버의 그 뭐 사용자들의 그 접근 가능성, 편리성이랄지 뭐 에어비앤비의 다양한 숙소 옵션이랄지 사용자의 그 친화적인 예약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관점은 이제 품질은 고객이 지불한 가격 대비 얻는 가치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품질은 더 나은 가치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고 가치 관점에서 품질은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고객의 기대와 필요를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주는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관점에서는 가격 대비 가치랄지 가성비, 그다음에 뭐 기능과 혜택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치 관점의 이제 품질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고객의 삶에 얼마나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이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품질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관점의 이제 특징은 어, 가격 대비 이제 가치인데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품질, 서비스가 고객이 지불한 가격에 이제 비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들은 이제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형 제품이라도 기능이나 내구성이 뛰어나면은 높은 품질로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과 혜택과의 이제 관계인데 기능적인 가치와 이제 기능이 이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품질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얻는 효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급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비슷한 가격을 이제 정당화하는 이제 효용이 있어야 품질이 이제 높다고 이제 고객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가치 평들인데 가치 관점에서는 이제 제품이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가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가치인데 고객은 이제 윤리적인 가치랄지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 고객들은 ESG 관련해 가지고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CSR 이런 것도 굉장히 마찬가지고 고객들은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이제 친환경 제품이랄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이제 공헌 이런 것들도 가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 관점에서 품질 요소 평가인데 가격 대비 이제 효용 면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가격 대비 제공하는 기능이랄지 편리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대비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그 소비자가 어, 서비스가 이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성능이나 그 비용에 비례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성능 전기차의 이제 그 친환경적이면서도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를 썼을 때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 고객 측면에서는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대비 성능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친환경인 제품이랄지 CSR이나 이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리성인데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이제 편리하게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 쇼핑에서 이제 편리한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혜택으로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고화질 카메라랄지,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가치로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제 심리적인 만족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브랜드 소유에 따른 뭐 고객들의 자부심, 어? 이런 것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가치 관점에서 이제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장점은 이제 가격 대비 이제 효율성인데 고객들은 이제 가격에 비례한 이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가치 창출로서 이제 뭐 브랜드 충성도랄지 이제 고객 만족도를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고객의 이제 신뢰와 선호도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가치랄지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단점은 이제 고객들이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 예, 평가의 주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은 뭐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고품질의 이제 가구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식 그런 제품을 제공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적인 이제 제공도 합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가구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스스로 조립하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또 성취감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타고니아 의류업체인데 이제 친환경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환경적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파타고니아는. 하지만 이제 환경을 이제 고려한 윤리적인 가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빠른 배송이랄지 편리한 쇼핑 경험,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추천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랄지 이제 편리함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가치 기반의 이제 서비스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가격 대비 고급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서 그다음에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 차량도 보면 뭐 성능도 전기차 성능 중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고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효율성도 또 고객들이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치 창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타벅스나 아이폰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고품질의 운동화를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을 이제 고유한 이제 브랜드 가치와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의 운동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건강, 이런 자신감을 이제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높은 가치를 이렇게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 관점에서 이제 품질은 가격 대비 효용성, 그다음에 기능성, 그다음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이제 특히 이제 가성비랄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하는 것들, 환경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품질 평가 요소로 작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품질은 설계 사양이랄지 생산 표준을 얼마나 정확히 준수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품질은 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품질 결함을 최소화하고 제품이 이제 품질 및 사양에 맞게 일관되게 생산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내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재료 관점에서 품질은 주로 이제 생산과 어, 과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공정의 일괄성, 그다음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그냥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제조 관점의 목표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그런 품질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있습니다. 제조 관점의 이제 특징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결함의 최소화인데 제조 관점에서 결함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제품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고객들은 불만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단품과 또 재작업을 또 기업 입장에서는 초래하게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함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엔진 부품에 이제 결함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정밀 검사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이런 사람의 이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이제 생산 공정인데 일괄된 이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이 좀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좀 최소화하고 제품이 이제 일괄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보면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 GC라고 하죠.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적인 생산 공정이랄지 품질 관리를 통해서 표준화된 품질을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일괄된 이제 품질 유지인데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마다 이제 제품이 어,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정밀한 기계랄지 기술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번 출시하는 스마트폰 모델에서
일관된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어떻게 보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율적인 생산 공정인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을 보장하면서 비용도 좀 최소화해야겠죠. 어,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인 생산 공정이랄지, 그 다음에 자동화 기술, 공정의 최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제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 과정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있고 효율적인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고품질의 이제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인데 제조 품질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제 제품의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안전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넘어서야 되겠죠. 안전 인증과 같은 이제 표준을 준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기술적인 이제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산업용 기계랄지 이런 각 차량 엔진 비행기 엔진 차량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안전성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관점의 이제 특징을 이쪽 알아봤는데 제품 관점에서 이제 최고 품질을 이제 관리하려면은 기업이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공정이 요구되는 이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능력도 좀 키워야 되고 공정에서 일관성이랄지 이제 정확성을 이제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제품이 대량 생산되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자동화 기술이랄지 이제 정밀한 기계 장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불량률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어, 그래서 이제 불량률이 낮을수록 품질이 이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시장의 제품들이 어,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 비싼 이유는 다 품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좀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자동화랄지 이제 로봇 기술, AI나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죠. 해서 이제 제조 과정에서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급적 인간의 이제 실수를 좀 줄이고 정밀하고 이제 일괄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개선 팀 같은 걸 운영해서 문제 해결할지 그다음에 불량률을 감소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검사 기술이랄지 고해상도 카메라랄지 그다음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불량률 이런 불량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 이것들도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부품업체 부품 공급업체와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양질의 제품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 관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어, 장점은 이제 일괄성 이제 확보죠.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이 규격화되면은 모든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타의 그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어, 결함 없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객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구축을 받고 있고 네, 효율적인 이제 비용 관리로서 결함률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공정에서 이제 품질 관리 쪽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서 불량률을 줄이고 확보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한 것들. 동일한 이제 사양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경제성을 이제 확보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맥도날드의 그 표준화된 제조 방식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제 개선의 가능성으로서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생산 공정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 디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선의 향상에 이제 품질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불만을 감소하는 것들. 하여튼 뭐 설계 단계부터 문제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고객들의 불만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 관점에서 단점은 이제 그 고객 요구 반영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내부 기준 충족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랄지 고객의 변화에 충분히 반영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사라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품질에 집중했지만 결국 이제 고객들은 이제 스마트폰 니즈 변화에 따라서 음, 이런 거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이 나오면서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화, 이제 교육화를 중시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코닥 필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때 코닥이나 아그파나 후지 필름은 세계 3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못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다음에 이제 변화 대응력 부족인데 생산 공정을 설계 사양에 맞추다 보면은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변화를 어, 대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M 같은 경우도 휘발유나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전기차로의 이제 빠른 전환에 실패해가지고서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다 잡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게 어떻게 보면 경쟁에 지켜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부 진술할지 결함 감소에 추측이 맞춰지면은 브랜드 가치를 이제 강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경험을 경시하는 것들, 고객의 이제 사용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 글로벌 기업 사례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급 이미지 이런 데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급 스포츠카 제조에 있어서 이제 정밀한 제조 공정이랄지 세심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수제 이제 조립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제작하고 있고 각 부품의 이제 정확성이랄지 품질 검사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서 고품질의 이제 스포츠카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제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고효율과 고품질을 동시에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 산업용 장비랄지 뭐 차량에 필요한 엔진 이런 것들의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것들의 이제 정밀성을 보장하고 있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한 기계 설계랄지 자동화된 제조 공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이제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즈나 뭐 벤츠, 뭐 BMW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엄격한 이제 품질 관리랄지 고급 부품을 사용해가지고서 고성능 차량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냥 검사랄지 세심한 그 공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아주 품질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품질은 이제 결합 없는 생산이랄지 그다음에 표준화로 이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강점을 가지지만은 또 이제 고객의 요구나 괴리의 이제 변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응력 부족 이런 것들이 단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중심적 접근이랄지 디지털 기술을 이제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이 좀 해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그 4차 산업 기술과 연결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랄지 맞춤형 솔루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고객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점의 품질은 이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와 신뢰를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이죠.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얼마나 이제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객이 느끼는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제 기능적 특성과 감성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고객이 이제 경험하는 가치와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제품이랄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또 이제 경험하면서 얻은 만족감 아니면 뭐 기대 충족도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재구매 의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관점에서 그 품질의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품질은 이제 기능적 품질, 쉽게 말하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감성적인 품질, 브랜드 경험이랄지, 뭐 감정적으로 연결된 거랄지, 뭐 사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은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인 특성이랄지 브랜드 가치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서 품질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대 충족인데 고객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예상했던 이제 가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이 기대한 이제 기능과 성능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제품이나 그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와 실제 경험이 일치할 때 품질이 높다고 고객들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탁월한 성능이랄지 디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아이폰은 이제 사용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기능적 기대뿐만 아니라 또 감성적인 가치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인데 고객 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얼마만큼 어,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평가되는 것들이죠. 고객이 이제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경험을 할 때 이제 품질은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배송을 통해 가지고서 빠르고 이제 정확한 배송 서비스랄지 고객 서비스로 이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고 고객들이 이제 이러한 높은 품질을 경험하고 반복 구매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인데 고객 경험은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상호작용과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은 이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구매 전, 구매 간, 구매 후,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품질을 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매장 내 분위기랄지, 직원들의 이제 친절한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이런 경험, 들은 이제 브랜드 품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경험들이. 그다음에 가치입니다. 가치는 이제
제품이나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가격비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들이죠. 즉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때 이제 우리 가성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품질이 이제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객이 느끼는 품질은 가성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고품질의 가구 이런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고객의 이제 가성비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을 가격과 비교해서 높은 만족도를 얻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브랜드 신뢰도인데 고객이 이제 품질을 평가할 때 이제 브랜드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신뢰성과 인지도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품질 지표가 됩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부터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뭐 AI 기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이제 품질 평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얻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사용의 이제 편의성인데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의 이제 사용 편의성은 사용에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경험하는 품질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객은 이제 사용하기 쉬운 사용법이랄지 편리한 기능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거나 이제 불편한 제품들은 품질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이제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랄지 그 쉬운 접근성으로 이제 컨텐츠에 이제 그 고객들이 소비를 하는데 편리함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이제 서비스 품질을 높게 이제 평가하는 이런 사용의 편의성을 높게 평가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기대와 그 기대 초과인데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게 되면 고객은 품질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제 기대를 초과하는 경험은 어, 재구매 또는 뭐 추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브랜드 충성도를 이렇게 높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과 신뢰성인데 고객은 제품이 안전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이제 생명과 관계되는 이제 의료기기랄지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에 쓰고 있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이랄지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품질 평가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자동차 중에서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을 꽤 우선을 두고 있죠. 가장 튼튼한 자동차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안전성을 볼보는 최우선을 두고 있고 고객에게 이제 신뢰를 제공하는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고객들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품질의 일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랄지 윤리적인 생산 방식이랄지 사회의 기여 등 이런 것들을 어, 고객에게 이제 높은 품질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고 우리 이제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이랄지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높은 품질의 이제 인식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랄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고객은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랄지 제품을 이제 경험할 때 품질을 높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제 개별적인 요구와 선호를 이렇게 반영한 제품이랄지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객 관점에서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먼저 이제 설문조사와 그 피드백인데 고객은 이제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이 평가가 기업의 이제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품질 개선에 이런 걸 통해서 나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구매 의향인데 고객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려는 의향이 있다면은 이는 이제 그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이제 고객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의 경험인데 제품을 사용한 후에 이제 고객 경험은 품질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이 이제 실제 경험한 품질이 기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그 평가가 품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을 활용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고객 경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개선하고 있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맞춤형 운동화를 제작해서 이런 것들도 고객 의견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은 기대 충족이랄지, 그다음에 만족도, 경험,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 대비 가치랄지, 그다음에 기능성, 디자인, 안전성, 뭐 사용의 용이성 이런 이제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매 결정이랄지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품질을 고객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기업이 고객 만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